국민의힘이 지금 오늘까지 4강, 그러니까 4명의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당원 투표 또 이제 여론조사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하게 되는데 뭐 결선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세요? 갈 것 김주 대변인?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요 세 사람이 3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좀 처지는데 누구도 뭐 50% 득표는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좀 김문수 후보가 좀 침체기였는데 한덕수와의 뭐 을지문덕 네. 이래가지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뭔가 공론화 시키면서 약간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4명 후보 중 사실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지난주 토론에서 다 본인의 어떤 능력이 다 국민 앞에 판명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 출마 자체가 좀 부적당하지 않나.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성에 차지는 않지만 한동훈 후보가 전반적으로 이 세 후보 중에서 4후보 중에서 가장 낫다. 네. 결과를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이 결선에 간다. 결선에 갈 김문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상해 봅니다. 을지문덕 말씀하셨는데 김문수의 문과 한덕수의 덕을 합쳐서 을지문덕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재명 후보의 모습, 현충원에서 참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그래서 국민의힘 뭐 좀 예선전 같지만은 2명의 결선 주자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약진하는 사람이 한동훈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홍준표 이 2명으로 오. 사실 지금 보고 있게 돼요. 예. 지금 홍준표로. 김문수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네, 을지문덕. 김문수는 지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타임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확장성이 없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되게 고루하고 노후한 이미지가 네. 국민의힘 사람들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 뭐 좀 새롭고 힘차고 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문수 씨가 그동안 보여준 건 뭐죠? 나는 그냥 극우적이다. 네. 나는 정강훈 쪽이다. 만약에 내가 1번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한덕수에게 양보하겠다. 이거밖에 사실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여준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저는 능력과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네. 저분이 지금 뭐 몸 건강도 되게 안 좋아서 무슨 약도 많이 드시고 계시다는데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그분을. 그래서 결국 이제 홍준표 한동훈 갈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네.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쯤에서 그만둬야죠. 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충원 참배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누가 주자가 되던 간에 한덕수가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30일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뭐 날짜 이제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두문 분출하고 외부 일정 잡지 않고 뭐 캠프도 지금 꾸리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날짜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이 4월 28일이죠. 28일 맞습니다. 오늘 일정이 없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일정이 네.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그리고 근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네. 나보고 만나자고 하더라. 그 전에는 대통령이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니 먼저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온 얘기가 소수 정예로 캠프를 꾸렸다더라.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예. 자, 오늘 일정 없이 그럼 자기네끼리는 이제 요 내용을 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정대철과 같은 원로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는 사람들이 아직 덜퍼덕 잡은 사람은 없는데 다 호남에서 잊혀진 인물들이에요.
호남에서 잊혀진 사람들. 반영대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는 네.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떤 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난 이게 되게 궁금하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뭘 잘하겠다는 거죠? 나는 통상 이런 거 잘할 수 네.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마늘 파동 때 통상 완전히 망해가지고 특히 국민을 속여가지고 한번 쫓겨난 적이 맞아요. 있었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2를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패키지를 뭘 만들어서 7월달에 협상하는 것으로 좀 밀어놨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물어보죠. 그럼 그 7월 패키지가 뭐냐? 대답을 안 해줘요. 이것도 패키지가 또 뭐냐? 과거에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통상 협상력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자마자부터 아유 미국한테 절대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최고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는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 말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어떤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그따위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협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나마나 뻔하다. 자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국노적인 행동을 취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되게 불안하고 지금 또 걸려 있는 폭탄이 하나가 있는 게 알래스카에서 LNG 그거 추출해내는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미국에서는 일본 보고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완전 바보 된다 해가지고 얼어 있는 땅을 주춤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네. 야 한국 그럼 니네 갈래? 좋죠. 우리 이런 거 하면 LNG를 확보하는 겁니까?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100년 200년 있다도 돈만 네. 퍼붓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건데 이걸 또 우리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대통령 되는데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이런 정책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더 이상 이런 건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정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우리는 사대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있어요. 당신들이 최고예요.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것만 보여주니 네. 어떤 국민이 이 사람을 믿고 통상교사본부장으로서 잘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능력은 그건데 그래서 유일한 능력을 잘 발휘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 능력을 얘기하지만 마늘 파동 때 이미 통상 봤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 게다가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안 알리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실정들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제 대선 출마 정치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 검증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총리로서. 총리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번에 윤석열과 같이 네. 사죄하고 내려가야지 자기가 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요. 아. 뭘 잘해서. 네, 이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하던 모습이 청소밖에. 뭐 떠오르고 아니 잼버리를 그따위로 해놓고는 청소 한 번 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런 부분 또 이제 내란 국면에서 과연 이걸 왜 막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또 미연하고 있는 국무총리 권한 대행 이런 게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모든 걸 다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혼자 계속 욕하지만 왜 그 사람을 파면을 안 시켜요? 위헌이라고 말해놓고 파면을 안 시키니까 이모의 입꼴이 된 거예요. 파면시킬 건 과감히 파면을 시켜야 돼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문양배 재판관한테도 내가 맨날 욕했어요. 네. 아니 왜 파면을 안 시키냐? 그 사람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모와 입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 엄정하게 내릴 것이다.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면 더 국민들의 비판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 정리해 주셨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 그 파괴력 볼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 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뭐 특별한 파괴력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파괴력이 있다면 네. 국민의힘의 어떤 뿌리 경선 시스템에 엄청난 그런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 네. 정도의 파괴력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정도 뭔가 이재명 후보와 싸워볼 그런 후보라면은 그래도 20%대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지금 10%도 못 넘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 됐어야 되는데 연세도 있고 또 뭐 저 연세에 또 무슨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겠냐. 앞으로 남은 임기 그냥 네. 잘 채우게 하자. 그런 의미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국민의 바람을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 입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부적당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선거를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요 선거 중립 관리가 아니고 본인 선거 운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언제 출마하네, 내일 출마하네, 모레 출마하네 이런 얘기 자체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인가. 아니 한독수 계엄이 터졌을 때 뭐 제대로 반대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 초급 간부들, 뭐 중령 대령, 뭐 중간 관리자 이러한 군 관계자들도 계엄 명령에 대해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나는 안 따른다. 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명사고도 없었는데 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군에서 어떤 우리 장병들이나 초급 간부들이 명령 이행했다면 대한민국 지금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량 인명살상이 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 내란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굉장히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차피 출마해도 되지도 않는데 뭘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완전히 난갑방의 전형으로 보이는데 제발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창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출마하게 되면 사퇴하고 출마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빅텐트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 빅텐트 참여 안 한다, 합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일단은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빅텐트가 또 만들어진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까요? 근데 그동안에 빅텐트라는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네. 한 명을 왕따시키고 나머지가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게 빅텐트예요. 그런데 빅텐트는 결과적으로는 그 빅텐트 중에서도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한 명을 아직 뽑기 전까지는 A, B, C, D 해가지고 이제 뭐 텐트를 만들겠지만 네. 자 그중에 내가 1등 할래 그러고 나는 나가는 순간 텐트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모양을 들여다보게 되면 네. 우선 국민의힘만 보게 되면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등 한 사람 중에서 한 명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덕수가 들어와서 2등 중에 1등이 나면 그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한덕수에게 그렇게 꽃가마를 태워줘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덕수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만들어낸 이 조직 속에 한덕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와. 자기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소수정예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쑥 들어오면은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덕수에게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에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에 검증된 게 있나요? 한덕수가 국민의힘을 해서 뭐 제대로 한 게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에 있어서 저항감이 생기겠죠. 그 저항감이 생겼을 때 한덕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덕수가 나이가 젊으니까 세상에 생각이 젊으니까 네. 매우 고루하고 나이도 매우 많고 관료적인 정치만 젖어들었던 사람이라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덕수에게 모든 걸 다 단일화시켜서 몰아줬다고 칩시다. 누구든. 그러고 나면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나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네.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또 이번에는 뭐 하고 겹치죠? 윤석열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난 대선 윤석열하고 때. 똑같아지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하고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은 그래도 힘이라도 좀 있고 뭔가 신선한 면이라도 갖다줬지만 한덕수가 신선하게 나 마늘 파동 옛날에 잘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나 통상교섭 잘할 거예요. 미안해요. 난 미국이 너무 좋아요. 미국은 날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미국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서 한덕수 믿을만하구나. 넌 매국노지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덕수가 들어온 순간 그 점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지도는. 네. 자 그러면 한덕수가
내 책임입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며칠 딱 일주일 정도 남은 상관에서 한덕수를 단일화를 할까요? 홍준표를 단일화를 할까요? 그러면 홍준표는 사실 생각이 뻔해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덕수 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샷한다고? 한덕수 걸 먹는 다 자기 밑으로 흡수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지. 아, 자기가 그 표를. 자리에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아니 본인이 한덕수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홍준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서로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빅텐트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지난번에도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빈 텐트다. 그럼 뭐 그냥 뭐 빅텐트라는 말은 거지음막. 거지운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그리고 계신데. 그들에게 정책을 물어봐봐요. 예. 홍준표가 정말 어이없어 웃겼던 거는 물론 한동훈이 묻는 태도가 재수가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홍준표가 한동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개라도 제대로 한 게 있어요. 딱 한동훈이 물어보면 어이없네요. 자 한동훈님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나토 해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20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20년 공부하셨으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책을 읽어보라고 임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 똑똑하고는 생각합니까? 도대체 나는 그 토론이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거기 나는 수많은 사람들 바퀴벌레가 될래요? 자동차 바퀴가 될래요? 뭐야 도대체가 우리 바보로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 코미디프 뭐 SNL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SNL은 재밌기라도 하지. 재밌기라도 뭐야 이게. 아유. 그래요. 솔직히 재미도 없었어요. 네, 이재명 지금 후보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자 지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현장 오마이TV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로 지명돼서 경찰에서 지원하는 경호 인력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보이네요 이제 좀. 예, 아마 이 경호에 신경을 쓰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